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107회차입니다. 전산 세무회계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세무 1급은 학계차 발표가 4월 27일에 나왔고요. 5월 5일에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산 세무회계 1급은 이론 문제하고 실무 문제 1번은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하여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론 문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블로그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쉽고 더 빠르게 아마 그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 2번을 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희서전자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19기입니다. 회계기간은 2023년도입니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이 회사 이름은 희서전자이고요. 관련 문제는 문제 2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석 서류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희서전자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 2023년도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를 못했답니다. 신고하지 못하여 5월 4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답니다. 전산 세무 1급에서만 나오는 문제고요.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무신고했다고 지금 다를 게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회계 처리는 생략합니다. 과세 표준 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명세에는 기한 후 신고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고요. 그거에 따른 작성을 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번 예정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간, 즉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축키가 좀 바뀌었네요.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면서 F4번 가표 명세입니다. 자, 가표 명세 클릭을 하시면은 요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신고 구분은 4번 기한 후 신고로 잡아줍니다.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잡았고요. 관련된 자료는 매출 자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매출 자료는 빨간색으로 확인된 1에서 9번 난을 이렇게 이제 보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3억 원, 부가세는 3천만원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 과세 매출액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3번 난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금액도 있고요.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는 두 개 다 포함을 해서 넣어줍니다. 얼마냐면은 공급가액이 500만원, 200만원, 즉 7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70만원으로 두 개의 한 세트로 입력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액은 영세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줄 때 5번 난에 입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직수출에 대해서는 6번 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원을 집어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9번 난에 4억 7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3,070만원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입 내역입니다. 자, 매입 쪽은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쪽은요 파란색으로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사용계산서 발급받은 매입 내역이고요.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전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수적인 있는 내용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이제 수치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매입이면 일반 매입, 고정자산이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따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부터 넣어보자면은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즉 고정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5천만원으로 넣어주고 부가세 500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매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매입인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과세 부분도 입력을 하고 수입 부분도 입력을 합니다만 불공에 해당하는 부분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란에 해당하는 이 불공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즉 총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신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불공란에 입력을 해주되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죠. 그 다음에 16번 란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공은 입력을 몇 번 하냐면은 2번을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또는 11번 란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6번 란에 이렇게 2번을 작성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2번 작성을 해주면 이제 총 매입 금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 중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30만원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지금 칸이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칸이 좀 이제 많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풀이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가 좀 잘려 보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세금계산서 수치분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은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 해당하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란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요쪽 라인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인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요, 불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일반 전표에 즉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쪽에 불공제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용카드 등하고 이게 세금계산서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쪽에서는 입력하지 않아요.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세금계산서 쪽에 포함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좀 조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 보시면은 일반 매입 있고 접대 매입이 있는데 접대비는 불공제니까 당연히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일반 매입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매입은 1000만원, 부가세는 100만원 요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잘려서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100만원 지금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신용카드 매입 내역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부는 존재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기타란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란에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정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지연 발급이나 지연 수치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산세 적용 시 일반 무신고와 미납이수는 9일로 가정한다.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는 기한 후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요 두 가지 사항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기한 후 신고를 지금 했고요. 지금 무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산세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신고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이렇게 두 가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액도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문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50%만 적용을 합니다. 90% 아니에요. 그 50%만 적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 470만원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신고와 과소, 이거 아니죠. 납부지연, 영세율, 가표불성실 총 3가지가 들어가요. 일단은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무신고를 한 셈이 되잖아요, 아까. 그래서 신고 불성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이렇게 돼요. 신고 불성실은 금액이 470만원이고 무신고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과소신고는 10%고요. 무신고는 20%가 돼요. 그래서 20%고 거기에 감면율은 50%만큼 잡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무신고 자체가 좀 가산세가 좀 셉니다, 사실. 그래서 470만원에 20% 0.2 하고 1개월 이내에 50%만큼 감면되니까 47만원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요렇게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은 그 470만원에서 만분의 2.2 해서 9일까지 해가지고 9,306원이 나와요. 요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는 50%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자, 무신고 일반 470만원 넣어줍니다. 자, 세액은 47만원 넣어주면 되고, 자, 납부지연 470만원 넣어주고, 당초 납부 기한은 이제 이렇게 4월 25일이고요. 2023년도 4월 25일, 납부는 2023년 5월 4일에 했답니다. 그래서 9일치만큼 해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이 안 뜨는 경우에는 그 수기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가표 불성실,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액이니까 또 1억 원을 기한 후 신고 때 같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성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고요. 50만원 돼 있죠? 50% 감면을 적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25만원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가산세가 이게 상당히 셉니다. 예, 가산세가 상당히 센 이유가 사실 이제 무신고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영세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가산세가 72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72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가산세는 안 내는 게 가장 최선이죠. 솔직히 절세하는 방법은 정직한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절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72만원이라는 가산세도 포함해서 540만원 만큼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5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